이혼 소장을 객관식으로 선택형으로 바꾸면 실제 배우자에 대한 비방과 모독을 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게 될까요? 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까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정도입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막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본데도 머리 아프시죠? 예. 네.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부부들이 이혼할 때 주로 뭐 가지고 싸울까요? 재산 가지고 싸울까요? 자녀 문제 가지고 싸울까요? 사실 그것보다는 예. 이렇게 상대방을 헐뜯는 것에 거의 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은 이제 소설 쓴다고 하는데요. 예. 네. 누가 소설을 잘 쓰느냐, 이게 이제 이혼 소송의 승패가 갈릴 정도로 그만큼 상대방을 누가 더 잘 비방을 하고 어허. 그에 해당하는 증거를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변호사 쪽에서는 이걸 소설 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장황하게 쓰는군요. 그렇죠. 네, 이혼 같은 경우는 이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장까지, A4 용지 100장까지 좀 작성하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렇죠.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거는 10장, 20장은 기본이고요. 네. 심지어는 100장, 200장 쓰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또 소장이나 준비서면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의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기록이 이만큼 쌓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법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있는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안 해도 될 얘기를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 이후의 문제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결혼 이전에 연애 때부터 상대방의 잘못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 학력도 속이고 결혼하는 과정도 속이고 또 그 배우자의 가족까지 또 험담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시누이, 처남부터 쫙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100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소송에? 근데 원칙적으로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하지만 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 판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정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가분도 하는데 그분들은 증거가 없어도 일단 이혼 소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 예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상대방을 자극하는 용도로서 그걸 쓰기도 합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이제 이혼 소송 관련 많이 맡으셨으니까요. 가장 황당했던 소장 이런 것까지 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 남편이 이제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네.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남편이 이제 회식 끝나고 왔는데 안에 이제 돈 봉투가 살짝 있었습니다. 예. 교통비를 누구한테 받았나 봐요. 예. 그거를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심지어는 상대방이 비리나 부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까지 다 고소 고발해가지고 네. 이혼 소송 하나에 소송이 10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소장이 객관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건데 네. 객관식으로 바뀌면은 좀 이런 효과가 좀 감정 싸움 있을까요? 좀 잦아질까요? 감정 싸움 좀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약간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 장황하게 쓰다 보면은 상대방을 또 자극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으면 또 이제 화가 나서 이혼을 안 하다가도 소장 보고 나서 이혼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상대가 다 읽어봅니까? 상대방이 다 읽어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화가 안 났다가 소장이나 답변서를 보고 이제 화가 너무 나는 경우도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군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단순화시키다 보면은 상대방을 좀 자극하는 것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으면 사치 낭비 거기다 체크만 하는 것과 사치를 이 사람이 대체 얼마나 얼마를 했느냐. 했는지 명품백을 한 달에 몇 개씩 샀다. 더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답답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은데 네. 어떻게 하나로 체크하느냐. 사실 그거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으로 옛날에 했다가 주관식으로 논술로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피해본 사실이 많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고 그것을 또 법정에 나가서 또 구수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판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좀 이번에 달라지는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기초조사표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산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또 자녀 양육은 주로 누가 담당을 했는지, 심지어 학원 누가 데려갔는지, 병원 누가 데려갔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그런 하더라고요. 것도요. 아예 그러면은 조사표를. 네, 친권 지정하는 거나 양육비 여부에 대해서 달라지니까 이 부분이요? 그것도 저희가 다 이제 서술형으로 그동안 기재를 했습니다. 네. 아이를 누가 키우고 병원은 누가 데려갔고 이제 그걸 이제 단순화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하고 감정 대립을 좀 최소화하지만 네. 또 역시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를 그동안 피고를 양육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고요. 네. 병원은 아빠가 데려갔지만 또 엄마가 더 잘
잘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 피고에게 예를 들어 양육권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원고가 더 잘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관계,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올바른 뭐 이혼을 한다 하면 올바른 이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감정 안 상하고 또 부작용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의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부부가 싸우는 거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1년 동안 별걸 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혼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또 이혼할 경우에 배우자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감정 대립을 좀 줄이고 자녀 문제 또 상대방에 대한 보상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